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번 영상을 올리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노래라도 부를까?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렇게 노래라도 부를까? 근데 진짜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일상 얘기라도 일기 쓰듯이 나눠볼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기라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막상 쓰려고 해도 '이걸 꼭 써야 되나?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기라는 게 원래. 그리고 일기를 꼭 밤에 쓸 필요는 없지. 아침에 쓰든 점심에 쓰든 저녁에 쓰든 낮에 쓰든 밤에 쓰든 뭐 주기적으로 쓰면은 24시간 주기로 쓰는 건 변함없으니까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밤에 쓰는 게 좀 낫긴 하겠지. 하루를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낮에 써 버리면은 오후에는 뭐 되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다음날 있겠지만. 잡소리 했는데 시험이 며칠 남았냐? 이제 48일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70일 남았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8일 밖에 안 남았어. 어제가 토요일이고 7주 남았었으니까 77, 49.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48일 남았네. 자꾸 트림이 나와 짜증나게. 근데 구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내가 못생긴 건지 잘생긴 건지 난 판단이 안 서. 물론 부모님은 엄마는 별말 없지만 아빠는 "넌 잘생겼다고." 그냥 이렇게 말해 주시긴 하지만 그건 부모님이니까 자기 자식이 가장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약간 객관성이 괴뢰돼 있다고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나는 동성 친구한테는 잘생겼단 말 들어봤는데 이성 친구한테는 잘생겼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귀엽다는 말은 몇 번 들어봤는데 그럼 안 잘생긴 건가? 이성을 사귀는 입장에서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는 거겠네. 그렇다고 게이가 될 수도 없잖아. 난 이성애자인데. 동성 친구한테는 2번 정도 잘생겼단 말 들어봤어. 이성 친구한테는 여자친구한테 2016년인가 그때 여자친구한테 "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귀엽다."라는 말 들어봤는데 그건 약간 굴욕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자한테 귀여움 받으며 살아갈 남자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리숙한 반항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차였지만. 뭔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도 해 봤지만 역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네. 이전에 약간 올렸다가 지운 것처럼 양자 물리학 얘기나 할까? 내가 양자 물리학을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일반인 기준으로는 상당히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양자 물리학 개념이라고 해 봤자 관련 개념의 정의 정도, 그리고 논리 전개의 원리 정도, 그 정도밖에 모르고 막 불확정성의 원리 관련된 실험을 수학적으로 논증하시오라고 하면 난 못합니다. 수리 논술을 당연히 못하지. 애초에 난 문과고 사회복지과란 말이야. 사회복지과니까 이렇게 사회복지직 공무원 준비나 하는 거지. 근데 엄마는 가끔 얼굴 칭찬 안 하는데 가끔 어깨 칭찬하시더라. "아이고 우리 아들 어깨가 쫙 벌어졌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봐도 어깨가 약간 벌어지긴 했어. 근데 이게 장점인지는 모르겠어. 어깨가 딱 벌어진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이런 건 있지. 여자한테 잘 보여야만 꼭 남자로서 장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 여자라고 해도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타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동성이라고 해도 타인은 타인일 뿐이기 때문에 타인이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지. 타인의 악플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 물론 칭찬은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나쁠 건 없어. 근데 좀 굴욕이었어. 여자들이 나한테 잘생겼다는 말을 해준 적이 29년 살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자 동성 친구한테는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잘생겼다는 말 들어봤는데 그거는 남자가 볼 때 잘생긴 남자잖아. 나도 적어도 여자가 볼 때 잘생긴 남자이고 싶은 거야. 진짜. 참. 그렇다고 성형수술을 하고 싶진 않고 돈이 아까우니까. 결국 원판은 딱히 골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청결하게 꾸미고 옷도 잘 입고 살을 뺄 수밖에 없겠네. 그거 말고는 딱히 후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딱히 없어. 기도하는 거 말고는 "잘생기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기도는 딱히 효과가 없잖아. 기도에서 다 되면 다들 기복신앙에 빠져 있지. 그거 아니잖아. 그런 거지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이 안 되는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말로 만능의 법칙이었다면
100% 적용되는 법칙이었다면 다들 끌어당기만 하고 있겠지. 명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사람은 노력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좀 심한 말이지만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물론 꼭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뭐 시체가 되는 것도 자기 선택이면은 그렇게 멍 때리면서 사는 것도 나름 휴식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 사람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노력을 해야 돼. 의식적으로 무언가가 발산되는 거를 딱딱딱 모아가지고 수렴시켜서 집중력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거 황동문 교수가 말했던 몰입의 경지이기도 하고, 몰입은 절대 발산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별 얘기를 다 하네. 몰입책도 몇 번이나 말하지만 샀지. 많이 읽어봤습니다. 몰입이 1권, 2권, 합본, 그리고 확장판도 있는데, 뭐 당연히 1권은 이미 샀으니까 합본판은 살 필요가 없고, 2권 아니면은 확장판 사면 좋을 텐데, 네. 1권에서 확장판이 얼마나 확장된지 궁금하니까 2권 그냥 넘기고 확장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근데 이런 거 있지 않나?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 결국 황농문 교수의 입장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황농문 교수의 서비스를 그냥 좀 불필요하더라도 사주는 그런 것도 일종의 투자가 아닐까.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 아니 1권, 2권 합본판은 내용이 완전히 똑같잖아 텍스트가.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를 중복 투자해서 산다는 거는 황농문 교수 입장에서도 날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긴 하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주식이 됐든 투자가 됐든. 하지만 사람은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 감정과 사랑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황농문 교수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면 1권, 2권, 합본판, 그리고 확장판까지 4권을 전부 한 권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리석은 소비일지언정 어리석은 소비가 실수나 실패는 아니잖아. 중복 투자를 하든 뭐 범죄만 아니라면 마약에 돈 쓴 게 아니라면 게임 아이템을 사든 말든 그것도 다 자기가 책임질 수만 있다면 자유인 거지.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고 돈이 돌아가는 원리니까. 사업이란 건 그런 거야. 내가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 당연히 없지. 자영업도 안 해봤는데 뭔 사업을 하겠어. 돈 번 일이랑 아르바이트밖에 없는데 뭔 사업을 하겠어. 하지만 사업의 구조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업은 돈이라는 매체를 써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인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정치라기보다는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한 분야, 복지라는 분야가 있지. 복지는 세상을 간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세상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회복지가를 왔고 언젠가는 공무원 엑시트하고 자선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벤처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내 진짜 꿈은 전업 작가거든. 책을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만약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할 수만 있다면 우수만에 합격한 거잖아. 그러면은 고득점으로 합격하든 턱걸이로 합격하든 간에 공무원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한 권 내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 공시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인드와 함께 공시생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마인드. 그 마인드를 책으로 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꿈 같은 소리지.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은 나는 그냥 첫 번째 단계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을 거야. 빌딩에서 뛰어내지르진 않을 거야.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면 되는 거야. 힘들겠지만. 잡소리가 많았는데 공부 얘기나 해보자고. 나는 5과목을 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 이거 선택 과목 2개인 사회복지학과 행정법을 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솔직히 수능 베이스가 있잖아. 그래서 나름 쉽고, 근데 만점은 어려워. 그리고 사회복지학교는 대학교 때 배웠던 거고, 행정법은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난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 전 과목에서 3개 이하로 틀리는 거야. 100문제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만점을 맞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학은 1개 이하로 틀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95점. 행정법 총론은 2개 이하로 틀리는 걸 목표로 해서 90점을 목표로 하니까
결국 평균은 97점이 되는 거겠지. 97점을 맞을 수만 있다면은 필기는 아슬아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전빵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은 작년 커트라인이 87점이었거든. 그러니까 10점만 높인다면 97점으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고, 면접은 난 말 잘하잖아. 말 잘하니까 그냥 말로 대충 떠들어대면은 난 그냥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 면접 준비도 다 필요 없어. 나는 책도 많이 읽으니까 시사도 많이 알고 있거든. 철학도 많이 알고 있고. 다만 내가 시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일반인 기준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지, 정치 경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나도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 민주당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국힘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따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은 있는데,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필기에서 만점 가까운 점수를 먹고 면접은 대충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필승 전략이지, 지금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에너지가 발산하면 안 돼. 에너지는 언제나 수렴시켜야 되는 거야. 에너지를 수렴시켰을 때 진정한 의미의 몰입이 가능해진 거고 결단이 가능해진 거지. 그리고 나는 요즘엔 안 하는데 머리 아플 때마다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호흡 자체를 깊게 느끼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지. 분노를 가라앉히고, 헛된 징후를 가라앉히고, 헛된 생각도 가라앉히고, 지금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야. 직감에 의해서. 이게 명상이 주는 엄청난 힘이지. 시냅스를 재배치하는 거야. 근데 시냅스 재배치는 의식적 몰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잘 때도 시냅스 재배치가 일어나. 그게 바로 꿈인 거고. 꿈.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로 시냅스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상밖에 없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으면은 약하게 연결된 시냅스들이 다 끊어지고 강하게 연결된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지. 마구잡이로 이 산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망각은 빨리 하는 게 나으니까. 빨리 망각해버리고 망각하지 않은 것들을 기준으로 망각했던 걸 다시 떠올리는 거야. 이게 공부야. 공부가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없다니까. 결국 암기가 공부의 본질일 수밖에 없어. 시험 공부라고 한다면. 그 실전에서는 이 실전이 시험 실전일 수도 있고 현장 실전일 수도 있는데 암기하지 않으면은 발상의 속도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암기라는 공부가 속성에 빈틈이 있다고 한다면, 이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암기는 결국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위주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 암기라면서요, 이해라면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야. 굳이 말하자면은 어떤 시험이든 100% 암기되어야만 합격하는 거 맞아. 근데 그 100%의 뚜껑을 까보고 보면은 90%는 이해식 암기고 양쪽에 5% 합계 10%가 기계식 암기였다는 거야. 다시 말할게. 90%가 이해식 암기, 10%만 기계식 암기. 이게 100% 암기의 본질이었다는 거야. 어떤 시험이든 다 똑같아. 이런 이론들을 공무원 마인드셋 책에 넣어보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합격을 못하면은 공무원 합격하지도 못하면서 이 공무원 수험서를 내는 격이잖아. 그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